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다 세금으로 1억을 더 내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증여가 어떻게 수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계획이 어떻게 자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는지, 오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시기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60대 초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영수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5년 전 가족의 꿈을 담아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어느덧 시세 12억 원을 훌쩍 넘는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평생의 결실인 이 집을 아들 이름으로 증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고 수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등기까지 마쳤을 때 그는 아들의 미래에 단단한 추춧돌 하나를 놓아준 것 같아 밤에 잠도 편히 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2년 뒤 아들에게 예상치 못한 승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발령지가 하필이면 먼 지방이었던 겁니다. 결국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매도 가격은 13억 원. 아들은 당연히 증여받을 당시 가격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 것이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받아든 아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은 아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의를 순식간에 무거운 빚으로 바꿔버린 낙인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증여는 순식간에 악몽이 되어 부자를 덮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김영수 씨 부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바로 2023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 규정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10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점을 증여받았을 때의 가격인 12억 원이 아니라 최초의 부모가 그 집을 샀던 가격인 2억 원으로 소급 적용하는 무서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증여를 통한 단기 양도차익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양도차익은 1억이 아닌 11억 원으로 계산되었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과거 5년 규정만 어렴풋이 기억했던 김영수 씨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가 놓친 시기는 바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자,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의 실수를 분석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2월 과세 규정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 안에 자녀에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할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 섣부른 증여는 자식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증여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 경제 전문지의 보도를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시세 7억 원일 때 증여하면 증여세는 약 1억 1,600만 원이지만 12억 원으로 오른 뒤 증여하면 2억 9,1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증여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2월 과세 규정까지 적용되면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영수 씨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셨을 것 같나요? 반면 은퇴를 앞둔 박서연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숫자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에게도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이 전세 보증금을 아들에게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집과 함께 빚도 같이 물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법에서는 전세 보증금 6억 원은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집의 일부를 판 것, 즉 양도로 보고 순수하게 물려준 증여. 금액은 집값 10억 원에서 보증금 6억 원을 뺀 4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약 10억 원을 그대로 증여했다면 나왔을 증여세는 약 2억 2천만 원. 하지만 박서연 씨의 경우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계산되고 5천만 원 공제까지 받아 실제 납부한 증여세는 약 5,8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박서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억 6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박서연 씨는 채무액 6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였고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에 양도소득세의 부담까지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자산을 자식에게 축복으로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증여를 결심하셨다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가 이 집을 10년 이상 확실하게 보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증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증여하는 것만이 최선인가? 우리 집에 있는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보신 것처럼 부담부 증여는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이 증여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인가? 부동산 가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가? 가격이 오를수록 증여세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집값을 일부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저가 양수도 방식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법적 한도를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약 잘못된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섣부른 결정으로 자녀가 고통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전하는 마지막 과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무지는 그 숭고한 사랑의 가치를 한순간에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10년 2월 과세, 부담부 증여. 오늘 영상에서 이 두 단어만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혜와 함께할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성급한 결정이 아닌 신중한 계획으로 당신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자산이 자녀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고 고민하겠습니다.